중복순열입니다. 순열 앞에 중복이 붙었죠.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순열을 정리할 때는 순열의 기호는 NPR이었죠. 이 NPR의 뜻 자체가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이 불가능했습니다. 뽑았던 걸 또 뽑거나 이러진 않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 R개를 선택을 하는데 그 R개의 개수는 항상 N보다 작거나 같았었죠. 그리고 그 뽑아낸 R개를 일렬로 배열한다. 혹은 순서 있게 배열한다. 또는 직책 구분되게 배열한다. 자, 이렇게 됐을 때를 순열이라고 불렀습니다. 중요한 거는 중복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이번에는 중복을 가능하게 하려고 합니다. 이해되시죠? 예를 든다면 이렇게 주머니가 있고요. 그 주머니 안에 1, 2, 3, 3개의 숫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내가 이 3개 구슬 중에 4번을 뽑아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해요. 근데 서로 다른 숫자 3개를 가지고 4번을 뽑는데 서로 다른 거를 4번을 뽑을 수는 없죠. 그래서 뭐라 만드냐면 중복이 가능하다고 얘기합니다. 서로 다른 3개 숫자 중에 4번 뽑을 때 그 4번 중에 중복 가능하도록 뽑아내서 4자리 4자리 자연수를 만들 생각이에요. 그럼 처음에 올 수 있는 숫자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냐면 3가지가 되겠죠. 1, 2, 3 중에 하나 올 테니까요. 100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도 3가지입니다. 이유는 중복 가능하니까요. 10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도 3가지입니다. 1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도 3가지예요. 마치 뽑아서 눈으로 숫자를 확인한 다음에 다시 집어넣죠. 그럼 그 다음 자리 뽑을 때도 또다시 3가지 경우가 나옵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반복적으로 4번을 뽑아서 4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총 경우의 수는 3의 4제곱 81이 정답이죠. 근데 지금처럼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거 지금처럼 서로 다른 자연수 3개 중에 중복 가능하게 몇 번을 선택하냐면 4번을 선택합니다. 그 선택한 그 4개 숫자를 자연수로 일렬로 배열하게 되겠죠. 이거를 앞으로 기호로 뭐라 쓸 거냐면 서로 다른 3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여 4번을 뽑아 그 4번을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기호는 이렇게 쓰고 이 기호를 파이라고 읽습니다. 그리스 대문자인데 이렇게 기호화해서 만듭니다. 이 계산법은 앞에 있는 자 3을 미수로 뒤에 있는 자 4를 지수 형태로 써서 정답을 마무리해요. 여기 있는 계산법에서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죠? 아셨습니까? 자, 정리해 봅시다. 서로 다른 n개 중에 중복 가능하게 R번을 선택하는데 이 R번이 n보다 커도 됩니다. 같아도 되고 작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n과 R의 개수는 크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그리고 그들을 일렬로 배열할 생각이에요. 이거를 수학적 앞으로 n 파이 r이라고 쓸 겁니다. 자, 계산법은 앞에 있는 n이 미시되고 뒤에 있는 r이 지수 형태로 갑니다. 아셨죠? 이렇게 정의하기로 약속하고 이걸 우리는 중복 순열이라고 부릅니다. 12번 문제. 이 5개의 숫자로 4자리를 만들 때 그 자연수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죠. 4자리 자연수를 만들 거라 이렇게 4자리 숫자라고 생각하고 표시하신 다음에 이 0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돼요. 그럼 맨 앞자리에 있는 이 숫자는 0을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숫자가 올 수 있을 테니까 경우의 수는 4가지가 될 겁니다.
근데 문제 보시면 중복을 허락한다고 돼 있죠. 그럼 그 다음에 100자리를 뽑아낼 때는 100자리는 0이 포함되는 상태에서 총 5개의 숫자를 쓸 수 있습니다. 중복을 허락하니까 앞에 1000자리에서 뽑았던 숫자를 또 써도 상관이 없어요. 경우의 수는 5가지입니다. 그 다음 10자리도 다시 5가지겠죠? 뽑을 숫자 또 뽑아도 되니까 1의 자리도 5개입니다. 그럼 이걸 다 곱하는 거니까 4 곱하기 125. 네, 정답은 500이 정답이 돼요. 물론 이거를 우리가 좀 기호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될 텐데 지금 우리가 배운 대로 한번 처리해 볼까요? 배운 대로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지만 배워서 기호하는 것도 알고는 있어야 되니까요. 처음에 0을 제외한 나머지는 네, 경우의 수 4가지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인데 여기 있는 세 자리를 선택할 때는 서로 다른 5개의 숫자입니다. 이 숫자들이죠. 서로 다른 5개 숫자 중에 뽑았던 걸 또 뽑게 만드는 중복이 가능하며 몇 개를 선택할 거냐면 3개의 수를 선택할 겁니다. 3번이라고 봐도 괜찮겠죠? 그리고 그 뽑아낸 3개를 일렬로 배열해서 자연수를 만드는 거니까요. 그럼 중복이 가능한 상태에서 순열이기 때문에 이걸 모아서 중복순열이라고 부르고 기호로는 5, 파이 3이겠죠. 5, 파이 3은 5의 세제곱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이 정답은 4 곱하기 5의 세제곱, 500이 정답이었던 거예요. 자, 2번 문제는 이거 살짝 지울게요. 3000보다 큰 자연수의 개수인데 3000보다 크려면 맨 앞에는 1000자리가 어느 정도 정해져 나와야 되겠죠. 3000보다 크려면 3으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뒤에 4자리가 필요하죠. 뒤에 3자리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3자리를 뽑아낼 때 여기 있는 숫자 중에 아무나 갖다 껴도 3000보다 크리라 생각돼서 서로 다른 5개의 숫자 중에 중복이 가능하죠? 3개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3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니까 중복조합, 중복순열. 계산법은 3파이, 5파이, 3. 이게 표기법이고요. 계산법은 5의 세제곱 이렇게 됐었네요. 자, 그런데 쓰고 나서 보니까 조금 느낌이 이상해요. 선생님 여기 숫자 쓸 때 100자리 0 쓰고 1자리 0 쓰고 10자리 1 쓰고 0 쓰고 1자리에 0을 썼을 때는 이게 3000인데 3000보다 커야 되니까 이 5파이 3 경우수 중에 이 케이스 하나는 빼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 맞습니다. 정확히 잘 보셨어요. 이 케이스 하나는 빼내셔야 됩니다. 그럼 결국은 125에서 1을 뺐으니까 124가 맨 앞자리 3으로 왔을 때 경우의 수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3000보다 큰 숫자와 맨 앞자리가 3으로 시작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숫자 배열상 4로 시작할 수 있겠죠. 그럼 다시 뒤에 4자리. 뒤에 3자리. 근데 이 3자리를 배열할 때는 여기서 이제 크게 문제 없겠네요. 서로 다른 5개의 숫자 중에 중복 가능하게 3개를 선택한 다음에 그들을 일렬로 배열하는 거니까요. 경우의 수는 5파이 3, 125가지. 그럼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있고 이것도 정답이 될 수 있죠. 3000보다 큰 숫자는 앞자리가 3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4로 시작할 수도 있으니까요. 경우의 수에 또는의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둘을 덧셈하게 되면 249가지가 최종 정답이 됩니다. 유제 13번 6개 숫자 0, 1, 2, 3, 4, 5로 중복을 허락하여 4자리 단수를 만들 때 1번 0을 한 번만 사용하는 자연수의 개수인데 지금은 중복을 허락하여 4자리를 만들 겁니다. 그럼 맨 앞에 1000자리, 100자리, 10자리, 1자리 이렇게 올 겁니다. 근데 1000자리에는 0이 올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5가지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를 잘 보셔야 됩니다. 남아있는 100자리, 10자리, 1자리 이 3자리 수에 0이 한 번만 쓰여야 됩니다. 그럼 그 0이 여기 올 수도 있지만 여기 올 수도 있고 여기 올 수도 있겠죠. 결과적으로
0이 올 수 있는 케이스는 서로 다른 세 자리 중에 아무거나 한 자리를 선택만 하면 되기 때문에 3C1이 됩니다. 아까 말한 여기 이제 세 가지 형태가 되겠죠. 그 다음에 0을 3C1 중에는 분명히 0이 어딘가에 포함이 됐을 텐데 그냥 0을 여기다 썼다고 칩시다. 됐나요? 그럼 나머지 두 자리를 내가 메꿔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두 자리에는 이제는 0을 제외한 0을 한 번만 넣어야 되니까 0을 제외한 나머지 서로 다른 1, 2, 3, 4, 5, 2, 5개의 숫자 중에 중복 가능하게 두 개를 뽑아야 되겠죠. 여기 두 자리를 채워 넣어야 되니까요. 여기다가 두 개를 선택하여 그 선택한 숫자를 자연수별 일렬로 나열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중복 순열이 포함되겠죠. 그럼 이 케이스는 서로 다른 5개 중에 중복 허락하여 두 개를 뽑는 케이스가 여기에 들어갈 겁니다. 그럼 최종 정답을 정리해보면 5 곱하기 3C1은 3이 되죠. 곱하기 5파이는 5의 제곱 25가 됩니다. 그래서 이 정답은 375가 되겠네요. 자, 다음 2번 문제. 6개 숫자 다시 이 숫자를 가지고 5의 배수 4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 이번에는 5의 배수가 되어야 된답니다. 그럼 또 다시 숫자 4개 4자리 자연수. 그럼 맨 앞에 쓰는 경우의 수는 다시 0이 포함되는 상태라 5가지고 5의 배수는 사실 1의 자리가 결정하죠.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숫자가 0 또는 5가 오게 되면 5의 배수가 됩니다. 근데 여기 0도 있고 5도 있으니까 둘 다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1의 자리에 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0 아니면 5가 와야 되니까 두 가지 케이스가 되겠죠. 나머지 두 자리만 내가 잘 선택하면 되는데 첫 자리는 0을 뺀 나머지 5개 숫자, 맨 끝에는 0, 5 두 가지 케이스. 그럼 나머지 여기는 중복 가능하게 아무거나 와도 된다 뜻이잖아요. 총 숫자가 몇 개 있냐면 6개 있습니다. 서로 다른 6개의 숫자 중에 중복 가능하게 두 개의 자리를 선택해서 그 두 개의 자리를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 네, 이게 중복 순열이죠. 그래서 요거를 중복 순열 정리해보면 6파이 2가 되죠. 이걸 곱한 겁니다. 그럼 계산은 5 곱하기 6파이는 36 곱하기 2 다 곱하시면 360이 정답이 되네요. 14번 문제는 함수의 개수를 묻는 문제인데 정의역이 1, 2, 3이에요. 공역은 A, B, C, D, E.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정의하는데 1번 그냥 함수의 개수만 구하랍니다. 그럼 함수는 X 하나가 오로지 Y 하나만 선택하면 되겠죠. 서로 겹치든 안 겹치든 그거 중요한 건 아니고 X 하나가 Y 하나. 그럼 1한테 물어봅니다. 1. 너 혹시 여기는 Y값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선택할 수 있는 경우수가 몇 가지니? 그러면 얘는 5가지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는 2한테 물어본다면 2도 5가지죠. 2라는 남학생이 좋아할 수 있는 여학생은 A, B, C, D, E 중에 한 명을 좋아할 수 있는 거니까요. X 하나, Y 하나만 선택되면 되니까. 그럼 3도 결국은 5가지입니다. 그럼 1, 2, 3이 모두 다 함수값을 가져야 이게 함수가 정의가 되기 때문에 경우의 수는 5 곱하기 5 곱하기 5 125가지가 정답이 되겠죠. 근데 이렇게 풀고 나서 보니까 이게 답을 구하는 과정은 이렇습니다만은 함수의 개수를 구하는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 계산법이 사실은 여기서 왔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5파이 3. 5파이 3을 계산하면 위에 있는 5가 3번 곱해지는 5 곱하기 5 곱하기 5니까요. 그럼 혹시 이게 선생님 중복순열과 관련됩니까? 그러면 중복순열과 관련되겠죠. 자, 의미를 파악해 봅시다. 서로 다른 A, B, C, D, E 5개 공역의 원소입니다. 서로 다른 5개의 공역 원소 중에 중복을 허락해서 중복 가능하게. 왜냐면 함수는 이렇게 뽑았던 거를 또 뽑아도 상관이 없기 때문이죠. 뽑았던 걸 또 공역 중에 뽑았던 걸 또 뽑아도 된다는 뜻이에요. 중복 가능하게
몇 번을 선택해야 되냐면 3번. 1, 2, 3이 선택하는 3개의 원소 3번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3번을 뽑았을 때 그 3개의 화살표의 순서가 순서 있게 되어야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이걸 지금 보신 것처럼 얘를 이렇게 선택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순서를 꼭 A하고 C가 뽑혔을 때 꼭 이 순서대로 가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 각각이 가지는 순서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 얘가 중복 순열이 되겠네요. 정의에 따라 총 서로 다른 5개의 공역 중에 3개를 선택하여 그 3개를 중복 가능하게 일렬로 배열하는 케이스, 이게 5파이 3이 됩니다. 앞으로 그래서 함수의 개수를 묻는 문제가 나오면 요거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중복 순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계산법은 공역의 개수 파이 정역의 개수 이렇게 처리돼요. 그럼 정리해보면 공역의 개수가 밑이 되고 정역의 개수가 지수가 되는 이런 상태의 계산법으로 함수의 개수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2번 문제 한번 봅시다. x에서 y로의 1대1 함수를 구하는 거죠. 1, 2, 3이라는 정역 원소, 그 다음에 a, b, c, d 이라는 공역의 원소. 1대1 함수의 정의는 x가 선택한 어떤 특정 x가 선택한 y값을 다른 x가 선택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1한테 일단 물어봅니다. 그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처음에는 5가지일 거예요. 그럼 1이 c를 선택했다고 가정할게요. 그럼 2는 c를 제외한 나머지를 뽑아야 되기 때문에 4가지가 될 겁니다. 그럼 2가 선택한 경우의 수 빼고 남는 나머지 3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가 남겠죠. 그래서 5, 4, 3 곱하다 보니까 이 정답은 60가지인데 이 계산법이 실제로 어디서 많이 보던 거냐면 5P3을 계산하는 거죠. 순열의 계산법입니다. 그래서 의미상 1대1 함수의 개수는 순열의 개수를 구하시면 됩니다. 서로 다른 공역 원소 개수, 공역의 개수 P, 정역의 개수. 자, 이렇게 하시면 1대1 함수의 개수를 구하실 수 있겠죠. 또 두 집합 xy에 대하여 x에서 y를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는 좀 전에 배웠던 중복순열입니다. 따로 공역의 개수 4, 파이, 정역 개수 2, 4의 제곱 16이 될 테고요. 이게 n값이죠. 자, n값은 1대1 함수의 개수, 이거는 그냥 순열이 되겠네요. 그럼 서로 다른 공역 4개 중에 중복을 허락하지 않고 2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4p, 4 곱하기 3 이게 n값 12가 되겠죠. 그래서 16과 12를 더한 값이 문제에서 원하는 정답이니까 28 이렇게 될 겁니다. 자, 16번 x에서 x로의 함수죠. 그럼 x가 정역, x가 공역이라는 뜻이에요. 그 상태에서 1대1 대응의 개수를 구하는 건데 1대1 대응은 1, 2, 3, 4 1, 2, 3, 4 x에서 x로 가는 함수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에 뭐가 추가된 거냐면 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는 개념이 포함되면 이게 1대1 대응이 됐었죠. 어쨌든 1대1 함수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는 1한테 물어봐요. 자, 네가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니? 그랬더니 4가지입니다. 그럼 1이 어떤 원소 하나를 뽑았다고 칩시다. 그럼 2는 1이 뽑아낸 원소인 3을 뺀 나머지를 뽑아야 되니까 경우의 수가 3가지예요. 1을 선택했다고 칩시다. 그럼 3은 1, 3을 제외한 나머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니까 경우의 수가 2가지. 3이 4로 갔다 칩시다. 그럼 나머지 4는 경우의 수가 하나밖에 없죠. 1이 갈 수밖에 없네요. 한 가지.
그래서 1대1 대응의 개수를 구하다 보니까 4, 3, 2, 1의 곱이 되고 이게 계산법상 4팩토리얼을 계산하는 결과와 같은 경우죠. 그래서 1대1 대응의 개수를 구하라는 얘기는 계승, 팩토리얼 계산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1대1 대응의 개수를 쉽게 구하는 방식은 공역, 팩토리얼 혹은 정의역, 물론 개수입니다. 이거는 정의역의 개수, 공역의 개수, 팩토리얼 이렇게 처리하시면 1대1 대응의 개수를 금방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위에는 정답은 4팩토리얼,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그래서 24가지가 위에는 1번의 정답이고요. 밑에 있는 2번은 실제로 1번이 중요한 문제는 아니고요. 밑에 있는 2번이 중요한 문제인데 2번은 x에서 x의 함수 중에 이게 서로 다른 원소, 이게 fx랑 fy가 서로 다른 두 원소 xy가 존재하는 함수의 개수입니다. 자, 예를 든다면 뭐 이런 의미 아닐까요? x값 하나가 1이에요. 근데 y값 하나가 2였다고 칩시다. 두 원소 xy를 각각 식에다 집어넣으면 f1과 f2가 서로 같아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런 값 존재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서로 다른 x가 서로 다른 x값의 함수값이 같다는 뜻은 달리 말하면 1대1 대응이 아니란 뜻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1대1 대응은 x하고 y가 서로 다르다면 그들이 선택한 fx와 fy 값이 서로 달라야 1대1 함수, 거기다 이제 치역공이 합쳐져서 같아지게 되면 1대1 대응이 되는데 이게 서로 다른 x가 서로 다른 x를 집어넣어서 서로 똑같은 함수가 나온다는 뜻은 1대1 대응이 아닌 케이스를 말합니다. 결론은 2번 문제는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이거를 이렇게 fx랑 fy가 서로 같은 경우를 찾는 것보다는 전체 함수의 개수에서 결론은 1대1 대응이 아닌 함수를 찾는 거니까 1대1 대응의 함수 개수를 빼내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1대1 전체 함수의 개수는 아까 말씀드린 중복순열입니다. 4파이 4 공역 파이 정역의 개수 빼기 1대1 대응 4팩토리얼. 그럼 4파이 4 256이죠. 4의 4제곱이니까 빼기 24. 그래서 232가 마지막 정답이 되네요.